이번 사연은 친정에서 해준 집 친정에 돌려주고 시부모님 집 팔아서 내 명의로 집을 사자고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시어머니가 이제 정신 나간 소리를 안 한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40대 초반 아이 하나 키우며 맞벌이하는 여자입니다. 아무리 남편과 공동육아를 한다고 해도 아이한테는 엄마의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집안일을 저보다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연봉의 차이가 있지만 일은 똑같이 힘든 거라고 하는 남편을 보면 참 고마운 마음이 들죠. 시어머니는 못된 마음을 가진 분이기도 하지만 지능도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뜬금없는 이상한 소리로 저를 답답하게 만든 것이 시어머니의 계획된 의도였다면 시어머니는 똑똑한 분일 거예요. 어쨌든 저도 시어머니가 했던 방식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돌려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아무도 안 믿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곤 하시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남편은 어지간하면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제가 괴로워하면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화도 내고 싸워주고 그래서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친정은 잘 사는 편이에요. 중산층 이상은 됩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빠 사업이 휘청거렸는데 한동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아빠가 재기에 성공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한참 사업이 잘 될 때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두셨습니다. 제가 외동딸이고 저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줄 거라고 종종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세금도 제가 내고 전세 주는 것도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면서 둘이 모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합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살림살이들은 최대한 알뜰하게 장만했고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그대로 전세를 주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면서 알뜰하게 돈 모으고 아이는 좀 늦게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받은 것이 전혀 없었지만 어느 정도 예단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단에 대한 얘기를 시어머니가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받을 건 받아야겠다는 시어머니 말씀에 짜증이 나서 예단을 안 했습니다. 좋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시댁에서 집을 해줄 때나 받는 예단을 엄마가 왜 요구하냐고, 양심이 있는 거냐고 하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화를 냈다고 해요. 결혼 후에 시어머니는 안부 전화 강요,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강요, 남편 잘 챙기는지 감시 등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에게 대신 화를 내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할머니까지 모셨다. 친정을 멀리하려면 친정 부모님에게 일부러 서운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속으로 아, 어머니는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사람을 정상인 취급해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더 일을 시키더군요. 물론 남편이 다 막아줬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지능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심술도 심한 사람 같습니다. 아이 낳고 아이 핑계로 시댁에 잘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자주 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안 가니 포기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기 전에도 시댁에 가면 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다 했거든요. 식사 차리는 거며 설거지며 저는 남편을 도와주는 정도였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시댁에 가면 저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시댁에 오랜만에 갔다가 시어머니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시부모님 연세도 있고 하니 합가해서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있는데 차남인 우리가 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의문이었지만 뒤이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 더 어이없었죠. 친정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아파트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집에서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이긴 하지만 아이도 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에는 좁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모은 돈이 있을 테니 그 돈으로 집 수리를 조금 하고 들어가서 살자는 말씀도 하시는데 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거든요. 이 집은 장남인 아주버님에게 주신다네요. 친정부모님이 해준 집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네가 해온 집이 아니잖아. 너네 부모님이 해준 집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은 이거였어요. 그 집은 네가 해온 집이 아니고 니네 부모님이 해준 집이니까 네가 해온 건 없다. 정신이상자와 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또 소리 지르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시어머니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제가 말했어요. 장남에게 집을 주실 거면 장남이 모시는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이혼하고 아이 둘과 살고 있습니다. 아주버님 아이들은 둘 다 성인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해준 아파트 부모님께 돌려드릴 거라고요. 시부모님 살고 있는 집 팔고 우리 살고 있는 집 전세금 빼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면 시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우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아주버님은 장남이니까 적어도 월 300만 원씩은 줄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왜 부모님께 돌려주냐고 하더군요.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해온 집이 아니고 부모님이 해준 집이니까 당연히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부모님 거 부모님에게 돌려준다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너한테 준 거면 네 거지 그게 왜 니네 부모님 거니? 이러더라고요. 그 집이 내 건데 아까 내가 해온 집이 아니라고 한 건 뭐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 너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집안일도 해줄 거고 아이도 봐줄 거고 시부모님 모신다고 아주버님이 생활비도 주실 거고 우리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새로 집을 마련하게 되면 내 명의로 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유일한 손자를 낳아준 며느리인데 당연히 집 명의는 내 명의로 해야 한다고 했죠. 남편은 제 말이 맞다고 하면서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저희 부모님이 주셨던 집을 명의 변경해 드릴 테니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로 시부모님 사는 동네 아파트 매매가 잘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없던 걸로 하자고 하셨대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했대요. 제가 이미 집을 부모님께 돌려드린다고 해서 증여세 알아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집 돌려주지 말라고 하셨대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 노후자금 하시라고 집을 꼭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답니다. 엄마는 형도 있고 나도 있지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딸 하나밖에 없잖아. 노후자금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말을 조심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엉뚱한 논리로 말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작년부터 제가 시어머니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곤 합니다. 요즘 시부모는 60대가 되면 재산 자식에게 넘겨주고 스스로 요양원으로 들어간다더라. 시부모는 손자 낳아준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넘겨주는 게 전통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끔 합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나 아주버님한테 제가 한 말을 전달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려요. 저희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 사람들이 거의 안 믿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시어머니 표정을 보면 답답해 죽겠다는 표정이에요. 시어머니가 답답해하는 걸 보면 정신이상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해도 좀 유치한 방법인 것 같지만 이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더라고요.
신혼 때 시댁 갈 일 있으면 며칠 전부터 체하고 그랬었는데, 이젠 제가 시댁에 간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가슴이 두근거리겠죠?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는 건 좀 그렇지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죠. 미친 사람을 상대할 때는 같이 미쳐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이다네요. 당찬 며느님, 멋지십니다.